정자원의 입시 건축론. 안녕하십니까? 입시 건축론 현장 소장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에 이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수학 능력 시험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한 개요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수능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수능이 뭐냐? 수능 벌써 한 23년, 4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약자예요. 한자어의 약자예요. 그 뜻이 뭐냐면 대학, 한자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 한자어의 약자로서 대학이라는 뜻이 있죠. 대학교. 그다음에 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우리 매드매틱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닦다, 익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대학에서 이런 뜻이죠. 대학에서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학문을 닦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대학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한다는 것은 내가 대학생 수준의 생각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수능도 그렇고 뭐 우리 학교 생활도 그렇고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기간이 있는데요. 출제 기간을 왜 적어놨냐면요. 이 출제 기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이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수준들, 또 교과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 다 묶어가지고 교육과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과정 평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말은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배웠는지, 또 이만큼은 알고 있는지,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제 속에서 그 배워왔던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시험, 이게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죠. 물론 단판 승부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3년간의 노력을 한 번에 평가한다는 게 좀 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수능을 못 보면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런 정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2028 입시부터 수능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지금 2027까지의 수능은 학생들이 기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돼서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은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어도 화작, 언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 그리고 확통 이 세 가지 확률과 통계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2028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공통 과목입니다. 모든 학생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국어 과목을 봐야 되고요. 모든 학생은 대수, 미적분어,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 과목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대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대수는 지금 2027 입시까지는 수학 1이라고 불렀던 과목이고요. 여기 미적분 1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2027까지는 수학 2라고 불렸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뭐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모두 다 보는 공통 과목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1, 한국사 2,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나눠진 것이 있는데 이 나눠진 것은 뭐 사실은 뭐 구분 두 개의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한국사인데 지금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제 학기별로 과목이 진행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한국사를 한국사 1이라고 하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한국사를 한국사 2라고 하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직업 탐구도 있긴 한데
오늘은 요 부분은 좀 잠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2외국어 한문은 학생들이 9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예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가 되겠고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사를 학생이 응시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면 국영수는 어떠냐? 국영수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장 입실 시간은 이게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데 그 국어 시험이 되면은 그 시험장을 빠져나와서 별도의 학습 공간에 가서 국어 시험 보는 동안 대기를 하고 2교시 수학부터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역시 뭐 2교시 수학 시간에 빠져나와서 뭐 자습실로 가서 공부한 다음에 3, 4교시 이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볼 수가 있지만 한국사는 선택해서 볼 수가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분석한 이런 자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대로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추가가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지금까지 봤던 그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국어 과목에서는 아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총 4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화법과 언어에서 화법 3문제, 언어 4문제, 통합형 3문제,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에서는 독서 13문제, 작문 3문제, 통합 4문제, 그다음에 문학에서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평균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독서 부분이 되겠죠. 독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이제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 대수, 미적분, 확통이 각각 11, 8문제 이렇게 출제가 예상이 되고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0문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언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2학년 때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와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통합과학도 마찬가지 과학과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울 수 있지만 수능 과목은 바로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냐면 이제 윤리, 지리, 일반사회, 그다음에 통합형 이렇게 해서 출제가 25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학 파트,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또 통합형까지 해서 25문제 총 그래서 탐구에서 50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지금 지구과학이 좀 많았잖아요. 하지만 뭐 또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화학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략 각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8 이후에 대입과 수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파트 할 때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로 쪼개서 특히 서류형에서는 이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도 그 수능 최저를 적용하면서 매우 높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는 뭐 한 70% 정도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시에서는 수능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했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2028 입시에서 보다 더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강화된 면이 있다. 다만 모집 인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자격고사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정도의
능력치는 본인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일단 선택 과목 없는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죠. 수학과 과학에서 변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수학,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학생과 조금 아쉬운 이런 학생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총점에서 수능 총점에서 이 수학과 과학에서 변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을 이제 문제로 해결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형태, 문제집 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꼭 좀 연결하는 능력들을 키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꾸준하게 3년 내내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국영수입니다. 국영수의 특징은 한 번 성적이 딱 오르게 되면 그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꾸준히 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 올려서 한 번에 한 단계 반석 위에 올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 단계 위로 올려놓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큰 틀에서 확인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은 오늘 각오하는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